즉, 단 한 번의 데이트를 위해서 식사를 미리 2인분 세팅해서 직접 음식을 먹어봐요. 그리고 메뉴에서 고칠 것, 메뉴의 순서까지 미세하게 조정을 하게 됩니다. 지극정성이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연애의 제왕이라는 타이틀이 괜히 붙는 거는 아니죠. 바람둥이도 진짜 바빠야 돼요. 에너지가 네. 많아야 돼요. 그런데 이들의 관계에는 함정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 더블 M에게 오래된 연인이 있었다는 건데요. 바로 프랑스 대사 자격으로 베네치아에 온 베르니라는 신부님이셨습니다. 더블 M은 이제 아무래도 자기 애인이 마음에 걸렸는지 베르니에게 카사노바의 만남을 사실대로 이실직고 하거든요. 근데 이때 베르니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제안? 그건 바로 카사노바와 더블 M이 사랑을 하는 모습을 훔쳐보게 해준다면 와. 카사노바와 만나도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와, 상상보다 더 심한데? 너무 쉽다. 관음 같은 건가 이거? 와. 그야말로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자유분방하다라고 볼 성향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카사노바는 베르니의 제안을 이제 더블 M을 통해서 듣게 되었고 어떻게 했을까요? 수락합니다. 네, 이 조건을 승낙합니다. 어머. 아니. 그리고 이후에 이 세 사람은 이후로 종종 함께 만나요. 그리고 사랑과 우정이 교차하는 기괴하지만 대단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습니다. 근데 이들의 관계가 여기서 끝이면 좋겠는데 끝이 아니에요. 사각관계 중에 마지막 주자 바로 CC가 카사노바 외에 또 다른 인물과 엮이게 됩니다. 바로 누구냐 하면 더블 M입니다. 두 사람 역시 같은 수녀원에 있었는데 단순한 절친이 아닌 서로 사랑을 나누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돼. CC는 이제 더블 M과 카사노바의 관계를 이해했고 그녀 역시 이 모임에 끼기 시작하면서 더블 M의 애인 베르니와도 새로운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이야. 와우. 윷놀인가요? 야, 거의 뭐 윷반인데. 와, 이건 아니지. 와. 네, 지금 우리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 관계가 사실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카사노바의 자서전에 나오는 이 더블 M의 말을 들으면 당시 이 베네치아의 젊은이들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을 조금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언제는 주님의 뜻에 따라 마음껏 쾌락을 누릴 수 있고 또 언제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금욕해야 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인간은 자신에게 금지된 일을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결함은 바로 조물주 자신이 만든 거니까요. 뭐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만든 건 조물주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시 베네치아의 이제 젊은 귀족 중 일부는 신이 자신들에게 자유라고 하는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랑을 나눠도 그것은 신이 준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신도 자신들을 이해해 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자, 교수님, 이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이 사각관계 결국 어떻게 끝났나요? 네, 결국 이들의 이제 기묘한 관계는 CC가 이제 수녀원을 나오게 되면서 끝이 나게 됩니다. 게다가 베르니 대사 역시 외교 업무를 위해서, 외교 임무를 위해서 오스트리아 빈으로 떠나면서 관계가 소원해지고요. 그러다가 이제 더블 M이 병에 걸리게 되고 두 사람의 관계도 점차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드리아나 씨, 그 카사노바는 수녀 말고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을 것 같은데 어때요? 진짜 다양하게 만났어요. 유부녀, 그리고 뭐 여관집 딸, 그리고 남자인 척하면서 카스트라도 활동을 하고 있었던 여자까지 엄청 다양하게 만났는데 이런 관계 끝에 이제 실증이 남거나 아니면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 직접 남편감을 구해줬다고 해요. 구해주거나 아니면 그 결혼 지참금 보내줬대요. 네. 부지런해. 부지런해. 그러니까 끝도 깔끔하게 끝냈네요. 자, 그런데 이때 귀족의 양자로 호의호식하면서 쾌락에 빠져 지내던 카사노바에게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1754년 매춘부 폭행 사건을 일으킨 29살의 카사노바를 예의주시해 오던 베네치아 정부가 그에게 정보원을 붙인 거예요. 감시하기 위해서 쉽게 해서 밀정을 따라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1년간 이 카사노바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본 밀정은 그의 행실을 보고서로 제출하게 됩니다. 카사노바는 다른 귀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을 속여 돈을 얻으려 하고 쾌락주의를 전도하며 쉽게 말로 홀려 사람들이 모든 종류의 쾌락을 완전히 받아들이도록 유인합니다. 카사노바는 수많은 여성들과 교제하고 큰 위험을 감수하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카사노바는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사기꾼이자 수많은 여성들과 문란한 관계를 맺는 파렴치한이었습니다. 카사노바에게 베네치아 정부가 5년형을 선고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의 나이 30살이 되던 해였는데 감옥에 갇혀요. 그 유명한 베네치아 두칼레 궁전에 있는 납 감옥 피옴비라는 데에 갇히게 됩니다. 피옴비는 이탈리아어로 납이란 뜻이고요. 건물 천장이 납으로 돼 있었거든요. 무지 뜨거운 공간이었대요. 그래서. 근데 양아버지 아무 손도 못 써요? 브라가디는 봐달라고 했는데 베네치아 정부가 그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카사노바의 수감 생활은 1년 5개월에 그치게 됩니다. 왜였을까요? 아, 설마 카사노바의 여인들이 탄원서를 냈나요? 풀어달라고? 아닙니다. 탈옥. 네, 맞습니다. 카멜레온이니까. 탈옥으로 감옥을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죠? 근데 감옥이라는 건 어쨌든 경비가 삼엄할 텐데 이게 뭐 그냥 이렇게 쉽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삼엄했을 텐데요. 탈옥을 위해서 카사노바가 이제 철저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간수들이 이제 상사가 휴가를 가는 11월 초가 되기 전까지 술을 많이 마신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다음날 간방 순찰을 늦게 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거사일을 10월의 마지막 날로 잡게 됩니다. 그리고 탈옥을 위해 공략한 곳이 바로 지붕인데요. 카사노바는 미리 감옥 천장에 구멍을 뚫어놓고 간수가 술에 취한 그날 밤에 지붕을 덮은 이 nap판을 하나하나씩 뜯어내고서 탈옥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준비되었던 곤돌라를 타고 베네치아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아드리아나 씨, 카사노바가 이 감옥을 탈옥하면서 역사를 새로 썼다고요? 맞아요. 이 감옥을 탈출한 사람이 카사노바뿐이에요. 여태까지도. 그리고 30년 뒤에 이 얘기를 책으로 만들었대요. 와.